이범석 청주시장 취임 후 새로 공모한 통합청주시청사 설계안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실용성을 강조한 이른바 성냥갑 형태를 기본으로 삼고 예술성을 첨가한 작품입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후 천연가스 충전소에서 충전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의 충전소에만 유독 심한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율령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강도살인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못난이 농산물 사업을 본격 시작하면서 3억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청원이 통합한 후 새로운 시청사 건립이 추진됐지만 부지 선정과 설계 공모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범석 시장이 취임한 후에는 전임 한범덕 시장 때 결정한 설계 공모를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공모를 하게 됐는데 오늘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실용성을 강조한 작품입니다. 홍은표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이범석 시장은 취임 직후 기존 통합청주시청사 설계안을 전격 백지화했습니다. 100억 원의 매물 비용이 들더라도 경제성과 공간 효율성 등이 떨어지는 새 청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나름의 소신이었습니다. 이는 이 시장이 외형의 아름다움을 강조해 지은 정부 세종청사 관리소장을 역임한 과거 이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외형보다 경제성과 공간 활용성이 먼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 설계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주해안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선 엔지니어링의 공동작품 도시의 일상을 기록한 청사 또한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냥갑 형태를 기본으로 삼고 약간의 예술성을 첨가한 것입니다. 과거 민선 7기 한범덕 시장 당시의 설계안과는 건축 철학이 완전히 다른 결과물입니다. 이번 당선작은 완전히 큐빅이 초절제식으로 절제화된 공간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보다도 형태보다도 대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새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039억 원이지만 최대 30%인 560억 원이 증액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4만 8천여 제곱미터인 연면적이 6만 3천여 제곱미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두 시민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설계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내후년도 202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8년도에 준공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청사 활용과 보존 여부 등을 놓고 쳇바퀴 돌듯 10년 가까이 공전돼 왔던 통합청주시청사 건립. 이젠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자고 우면하지 말고 서둘러 시민과 공무원 모두 만족하는 공간 조성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네, 청주시가 17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 지난주 토요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편한 뒤부터 천연가스 충전소에서 충전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3곳의 충전소 중 미평동에서만 유독 심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미평동 CNG 천연가스 충전소. 입구부터 가스 충전을 기다리는 시내버스로 가득합니다. 긴 행렬은 바로 앞에 있는 큰 대로변까지 이어지고 한 개 차선을 아예 막아버려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청주시가 17년 만에 단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부터 반복되는 건데 개편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1시간씩 기다려요. 앉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버스가 가스가 없으면 운행이 안 되잖아요. 버스 한 대당 7분 정도면 충전을 마칠 수 있는데도 1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상황. 그렇다 보니 며칠째 출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것도 운행 시간도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1시 5분 차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봐보세요. 지금 시간이 1시 46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정확한 버스 시간을 못하는 거예요.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도 버스가 차선을 막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루 평균 매출이 15% 20% 이상 줄고 있어요. 이 손해배 누구한테 할 거 이게. 시청이나 어디에 얘기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청주시는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려 충전 대란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에는 CNG 충전소가 미평동과 비아동, 용정동 등 3곳이 있는데 비아 용정은 충전소가 종점에 붙어 있지만 미평은 종점과 떨어져 있어 버스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자 주행거리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충전 횟수가 많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때문에 어제도 운수업체들하고 미팅을 좀 했고요. 출퇴근 시간이 아닌 비첨도 시간대에 충전 시간을 더 확보를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지만 강구한 대책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시민과 버스기사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낮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인 60대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강도 살인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충북경찰청 과학수사대원들이 노래방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노래방 입구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청주시 율량동에 위치한 노래방 업주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낮 12시 10분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들이 노래방을 찾아와 숨진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의 머리에서는 둔기로 맞은 상처가 있었고 얼굴에는 타박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내부 CCTV를 확인해 사건을 재구성했고 강도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CTV에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9시간 전인 오늘 새벽 2시 35분쯤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위협당하고 금품을 빼앗긴 뒤 살해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오늘 청주에서는 방치되었던 건물 안에서 못난이 농산물로 김치를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조금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충청북도가 못난이 농산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3억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풍무시설로 사용되다 50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된 당산 생가게 벙커. 벙커 내 한 공간 안에 김장 재료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빨간 양념을 배춧잎 사이사이에 버무리고 만들어진 김치는 먹음직스럽게 포장됩니다. 자세히 보면 배추의 크기가 유독 작습니다. 일반 배추의 절반 정도 크기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배추입니다.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업체에서는 매입을 꺼려왔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1000kg의 김치가 도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기 와서 우리 도민들이 참여해서 김장을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못난이 배추를 활용한 김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차츰차츰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5개 업체가 참여해 300톤이 넘는 김치를 생산했고 감자와 오이, 사과, 샤인머스켓 등 상품성이 떨어져 판로를 확보하지 못했던 농산물도 판촉 행사를 통해 10억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팔로 막힌 것들을 버리지 않고 수도권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소비자들은 국산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내년도 더 많은 참여업체들을 발굴해 못난이 농산물 사업의 품목을 확대하고 가공식품 생산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기념 범도민 축하 행사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김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164만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어 법 제정이 가능했다며 특별법은 충청북도 개청 이래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이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며 파업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조원 100여 명은 오늘 서울 광진구 건국대로 상경투쟁에 나서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와 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한 재단의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단체협약 해지 철회나 병원 투자 요구는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 노조는 쟁의행위를 즉각 멈추고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안에 호두과자보다 유명한 산타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올해로 20년째 매년 12월 한 달 동안 버스 내부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놓고 승객들을 맞이하는 최영영 씨 얘긴데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박한 세상 작은 행복을 주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는 최 씨를 TJB 장석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선물 줄게, 산타 할아버지 선물. 감사합니다. 산타 복장을 한 운전기사가 반갑게 승객들을 맞이합니다. 600번 버스 안은 주렁주렁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가득합니다. 반짝반짝 불빛과 아기자기한 인형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버스에 탄 승객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이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에 바쁩니다. 천안 산지가 조금 되긴 했는데 실제로 말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본 건 처음이거든요. 되게 이쁘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로 21년째 매년 12월 산타버스를 운행 중인 최영영 씨. 11월 중순이 되면 사비로 200여만 원을 들여 버스를 장식해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미 유명세를 타다 보니 승객들도 12월이 되면 산타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 곳곳에 붙은 메모에는 승객들이 느끼는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작년에도 타봤으니까 알죠. 은근히 기다리게 되고 이거 정말 타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냥 기사님에게 감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하는 기사로 그렇게 아마 전국에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는 버스에 초록우산 사랑의 모금함도 설치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도 잊지 않습니다. 십시일반 승객들의 작은 마음을 모아 18년 동안 기부한 금액은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의 양식이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잠깐 한도 정거장 가시는 동안에 저 한 사람으로서 또 행복을 충전을 시켜주는 그렇게 하고 있죠. 성탄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천안의 명물 산타버스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제23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이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충북 도민대상 지역사회 부문에는 제천시 자율방재단장인 신재우 씨가, 문화체육 부문에는 충북 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수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산업경제 부문에는 주식회사 동신폴리캠 대표 장현봉 씨가, 선행봉사 부문에는 초록우산 충북후원의 명예회장인 이종원 씨가 선정됐습니다. 청주시가 주말과 휴일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범석 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을 소집해 대설 한파 대비 상황 판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주시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설 경보에는 대책회의를 거쳐 비상 단계를 올리게 됩니다. 비록 적설량이 5cm 이하라도 비상 1단계에 준해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과 도로 상황을 공유해 신속 대응할 방침입니다. 12월 중순에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충북 대부분 지역이 12월 1 최대 강수량을 경신했습니다. 청주의 경우 오후 3시에 이미 강수량이 34.6mm를 기록하며 종전 극값이던 지난 1997년 12월 6일에 32.4mm를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 충주와 제천, 보은 지역도 12월 1 강수량 극값이 오늘 내린 강수량으로 변경됐습니다.
선거 구민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이영순 제천시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의원의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 A씨에게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가 청주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의료봉사는 간호학과와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등 보건의료 계열 학과 교원과 학생들이 치매검사와 구강건강상담 등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충북보과대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학생 인격 성장을 위해 매년 의료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탄절 열흘 앞둔 오늘 청주현 스포츠센터에서 충북 지역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미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가 주최한 오늘 페스티벌은 거북이 가족운동회와 발달장애인 댄스팀 공연 등 다양한 놀이와 흥겨운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장애인 부모회 측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장애인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 8,117명에게 탄소 중립포인트 인센티브로 2억 794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청주시의 탄소 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가입자는 2만 72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 2022년 상반기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7,084명에게 모두 1억 3,6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또 자동차 분야는 가입 당시보다 일평균 주행거리가 줄은 1,033명에게 7,184만 원을 지급합니다. 증평에서 빈대 출현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증평군의 한 가정집에 대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빈대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충북 7번째로 지금까지 6건은 가정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이제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눈도 온다고 하는데요.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잘 대비하시고 곳곳에 빙판길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